네, 생방송 국민행복시대 이번 순서는요.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생경제 시간입니다. 근데 경제, 금융 단어만 들어도 어렵다고 생각 드는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가 쉽게 풀어준다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코너를 저희가 만든 건데요. 네. 특히 요즘 말이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처럼 금융과 관련된 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생경제에서는 2주에 한 번씩 금융감독원과 함께 유용한 금융정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 개선기획팀의 신상균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이 국민행복시대 첫 방송의 첫 출연자십니다. 네, 잘 오셨고요. 자, 오늘 주제가 바로 국민검사 청구 제도인데요. 우리 리사 씨는 발음이 좀 어려운가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국민검사 청구 제도. 네, 잘하셨습니다. 부국장님, 이 국민검사 청구 제도가 어떤 건가요? 예, 국민검사 청구제도란 말 그대로 네. 국민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면 네. 감독원에서 검사를 하겠다. 네. 이런 뜻인데요.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서 업무 처리를 하다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네. 금융감독원에 200명 이상의 분들이 모여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주 5월 2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됐고요. 네, 네. 많이 바빠지시겠네요. 네. 예. 근데 이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예, 금융감독원은 그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금융 소비자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 열린 금융감독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환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금융 소비자 편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네.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더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 보호의 권익에도 더 큰 증진을 가져올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시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봤다. 그럴 때 비슷한 피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금감원에 이 은행 검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검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대로 국민들이 금감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19세 이상의 그 네. 국민이면 개인인 국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누구나. 예, 그런데 19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입으신 국민이라면 네. 모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거는 뭐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우리 리사 켈리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에서 20년 넘게 예. 살고 계신데 네. 국적은 미국인이거든요. 그렇죠, 외국인이잖아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대리인을 통하거나 뭐 네. 하면 뭐 가능할 것 가능하겠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200명 이상이 모여져야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200명, 왜 200명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거는 아시겠지만 저희 금융감독원의 검사 인력이나 네. 이 시간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분들이 일일이 청구하는 것을 다 저희가 하긴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좀 더 공공성이 높은 이런 건들의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네. 검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 제도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요건이 너무 장애 요인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정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할 그런 그럼 생각입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뭐 그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개선책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향후에 이제 거군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네. 더 생각할 수도 있는 네, 부분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야 되는데 빠뜨린 게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아까 제가 이제 은행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네. 그 대상이 될 법한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금융회사와 이제 거래를 하다가 금융회사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든가 위법한 업무 처리를 했다면은 다 네.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쉽지 않겠습니다만
펀드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금융 상품을 그 금융회사에서 판매를 하다가 네. 금융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꼭 소비자에게 잘 알려야 될 부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네. 거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불완전 판매라고 예, 하죠. 그런 것이 네. 불완전 판매라고 합니다. 또는 은행이 그 대출이라든가 예금을 하는데 그 대출 약정서나 약관에서 이게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대로 하지 않아서 네. 그 소비자들이 많이 피해를 입게 됐다.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굉장히 네. 광범위하게 우리 국민들이 금융기관에서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다면 국민검사 청구제도 꼭 이용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청구 절차를 좀 알아볼 텐데요. 만약에 제가 피해를 당했는데 신청을 하고 싶다, 청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부국장님께 찾아가도 되겠지만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됩니까? 예, 우선은 이제 청구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되겠으니까 네, 먼저는 예, 대표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분이 그 대표 명의로 검사 청구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네. 접수는 저희 금융감독을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구서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그 관련 서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피해를 보거나 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뭐 검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경우는 좀 일부 제한이 있는데요. 네. 저희 금감원의 이제 검사의 어떤 중립성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네. 재판,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이 이미 확정이 됐다든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같은 건 제외가 되고요. 또 저희 감독원에서 이미 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가 종료된 건 이런 것도 네. 좀 저희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제 기간이 오래된 건이라서 뭐 5년 이상이 됐다든가 이런 건이면 또 이 사실을 다루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 건들은 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회사를 뭐 너무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좀 업무를 저해할 목적으로 네, 만약에 이런 공격할 청구들이 목적으로. 예, 네. 그런 청구가 있다면 이제 그것은 좀 수용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제한 조건들이 과연 내가 속한 이 사건이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좀 미리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자, 저희는 금감원을 믿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이런 지적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한 조건들 때문에 혹시 금감원에서 이 편의에 따라서 검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 청구가 오면 이 위원회에서 그 실시 여부를 그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인 대표가 이 위원회 열렸을 때 참여해서 네. 이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그렇군요. 겁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네.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예, 위원회는 이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고요. 네. 4명의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은 금융 소비자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단체에 계신 분이라든지 법조계 학계 이런 분들로 해서 4분의 위원을 모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 소보처장 그리고 이제 임원 2분 해가지고 3명 이렇게 도합 7명이 하게 됩니다. 근데 위원장의 경우도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셔서 네. 보다 이 결정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0명 이상이 모여서요. 청구를 할 때 대표자를 한 명 뽑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청구를 하면 절차가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대표자로 뽑혔는데 청구를 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뭐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청구를 해놓고 나면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 간단히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네. 국민검사 청구를 이제 당사자인 그 국민들이 직접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우선 이제 대표자들이 청구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청구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심의 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더라도 네. 이 미실시 사유 등을 청구인 대표에게 알려주게 되고요. 안 하면 왜 안 하는지도 알려주신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이죠. 안 네. 하는 이유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희가 이제 검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검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서 검사와 관련된 재반 조치가 완료되면 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게 이렇게 절차를 네. 정해서 전체 이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다 하면 개인 이메일 주소라도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 그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그 홈페이지 네. 그 fss.or.kr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금감원 홈페이지죠. 예,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참여마당이라고 저희 있어서 거기 이제 클릭하시면 국민검사 청구제도 안내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네. 저희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뭐 질문 답변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류들 이런 것들도 다 비치가 돼 있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리사 켈리 앵커가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네.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막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금감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참지 마십시오. 참지 마시고 국민검사 청구제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감원과 함께한 생생경제에서는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국민검사 청구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금감원의 신상균 부국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